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각 교과의 개념, 그리고 활동 유형, 그리고 실내 자유선택 활동, 바깥놀이, 기타 활동으로 분류되는 교과 개념에 대해서, 교과 교육 개념 이해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했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계획 안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장 기본이 2019 누리과정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몰라서도 안 되고, 유치원 교사라면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어떤 기초를 근거로 그 윗부분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있냐 하면 2019 누리과정 위 상단에 바로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에요. 다른 말로는 교육 방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올해 어떤 교육 방향이었냐면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지지 않는 교육, 뭐 이런 교육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각 지역별로 이것은 주체가 어디가 되냐?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양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내려오는 경기도 유아교육의 기본 방향, 그 다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추진 방향, 뭐 이런 내용이 그 다음 피라미드의 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위에 구성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예요. 네, 지역사회, 학부모의 요구, 여기에 플러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네, 여기에 요렇게 요거 두 개는 같은 층입니다. 요것을 다른 말로 뭐 땡땡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도 하지만 땡땡 유치원 운영계획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운영계획. 그리고 비로소 이 위에 두둥 학급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학급별 교육과정이 딱 이 위에 얹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일단 반드시 학급별 교육과정은 그냥 단독으로 하나 띡 떨어져서 이거 우리 반 교육과정이에요 라고 낼 수가 없고, 이 모든 피라미드 층을 전부 다 고려하셔야, 이 전부 다 모든 피라미드 층을 고려하셔야 비로소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학급 담임을 맡으시던 종일반을 맡으시던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서류가 뭘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하시는 거. 네. 그리고 카피 떠가지고 모든 그 선생님들이 다 한 번 이상 보셔야 돼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시는 해당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에요. 이것이 잘 짜여진 곳은 당연히 요 두 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보신 후에 학급별 교육과정을 만드시면 절대로 뭐야, 이 유치원 좀 웃긴데? 이 선생님은 왜 교육과정 이렇게 짰지?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란 해당 유치원에서 해당 학년도의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므로, 자, 구성이 바로 이래요.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저.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저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2019 누리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이것들, 그리고 지역사회 학부모님 요구, 이런 것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저예요. 물론 뭐 법적인 근거도 포함이 되겠죠. 유아교육법, 뭐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유치원의 교육 목표 및 운영 방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교육활동 추진 계획,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네, 요즘은 좀 이렇게 별도로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을 두 권으로 별도로 제작하는 추세예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평가 등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이전 봄방학 시기에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완성해야 하죠.
저희가 보통 3월 첫 주쯤에 교육청에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정도에는 제출을 하게 된다. 3월 첫 주에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다가 빠졌네요. 네. 자,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계획은 유치원 운영 계획과 달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즉,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활동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유치원이 뭐 천주교 부속 유치원이에요. 가톨릭 부속 유치원이에요. 저는 뭐 특정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시를 위해서 네, 이해해 주세요. 굉장히 그냥 정말 그냥 예시를 위한 예시입니다. A 선생님은요,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불교의 그 어떤 윤회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죽어서도 사후에서도 복을 받아서 좋은 인물로 다시 환생한다. 이런 이념을 한 선생님이 갖고 계셨다고 쳐요. 그런데 유치원은 천주교 부속 유치원이야. 네. 이럴 경우에는 자기 학급별 교육과정에서 특색 사업으로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이런 거를 절대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종교의 자유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 선생님이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유치원은 천주교 부속 유치원이면 당연히 이 유치원 운영 계획, 유치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방침들이 있을까요? 네, 하느님의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띡 그 선생님만 불교 이야기 이런 것을 아무리 제목을 그럴듯하게 짓는다 한들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그만큼 학급 교육과정은 네, 같아야 해요. 유치원 교육과정과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유치원들은 보면 운영계획이라는 게 관리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되기도 해요.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브레인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작년 거랑 빨리빨리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네,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네, 모든 교직원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현장학습지도 선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급별 교육과정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령별 교육과정입니다. 3세, 4세, 5세. 네. 연령별 교육과정, 즉 연간 교육계획안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기초하여 네, 모든 게 다 상위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같은 연령을 맡은 교사들이 함께 협의하여 계획을 한다. 1년 동안 다루게 될 생활주제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고 구체적인 활동은 월간 교육 계획에서 다룬다. 연안은 큰 틀에서 주제와 해당 주제에 경험해야 할 특별한 교육활동 정도는 계획하는 것으로 자,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다룰 필요 없다. 더더욱 지금 개정 누리과정은요. 지금 누리과정이 개정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존의 누리과정은요. 거의 일주일에 1개에서 2개의 소주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마다 흥미도 다르고 관심도 다른데 선생님은 네, 지금 계획한 대소집단 활동을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해당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렇게 아이들이 만끽한다고 표현하죠. 그런 기회를 좀 없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놀이를 제한하게 된다든지 너무나 이제 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를 좀 줄이자,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자, 수업을 빨리 다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고 아이들도 행복한 유치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주제는 지침일 뿐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를 일단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다루게 될 큰 생활 주제 중심으로 그래 11월 달쯤에는 가을이니까 뒷동산을 한번 가자.
라던가 교통기관이 생일인제는 뭐 철도박물관을 하러 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경험해야 되는 뭐 외부 강사 초빙이라든지 현장학습 같은 거는 계획하는 것이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뭐 기찻길 수 비교하기 예를 들어 교통기관일 때 이야기 나누기 1주차 뭐 교통기관 좋아요 2주차 교통기관의 종류 뭐 3주차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또한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편성한 연간 교육 계획은 충분히 변화하고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선생님들은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급 유아의 흥미, 발달 수준, 요구 등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전통적인 형태의 연간 교육 계획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2주, 3주, 4주, 5주, 3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주차 무조건 유치원에 환경해야 돼요. 그리고 소주자는 첫 주차는 우리 반 이름과 교실 해야 되고요. 둘째 주차는 우리 반 유치원 돌아보기, 셋째 주차는 유치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돼요. 라고 하다 보니 너무 선생님이 우리 반 이름과 교실에 대한 대소집단 활동이 적어도 하루에 3개인데 곱하기 5일하면 15개의 대소집단 활동을 하셔야 되는,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 반 이름과 교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수업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좀 개선이 된 게 이제는 그냥 이 부분 다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활 주제 및 주제 선정 이후에서 3월 유치원과 친구하고 소주제는 여기에 하나의 칸에다가 좀 이렇게 작성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어디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네. 이게 전통적인 연간 교육 계획안의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주제는 참고용일 뿐 매주 정해진 소주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하나의 소주제가 한 달 내내 이어질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은요. 월간 교육 계획안입니다. 월간 교육 계획안. 자, 짜잔. 되게 익숙하시죠? 네, 이것도 전통적인 형태의 월간 교육 계획안이에요. 네, 얼마나 선생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다 막 만드시느냐고, 그쵸? 물론 초임 선생님들은 기존 선배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를 그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는 그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벅찼었죠. 예, 그래서 좀 다들 많이 이런 아름다운 교육계획안을 짜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노력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개정 누리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이러한 형태의 월안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소집단 활동이 무려 이야기 나누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일이니까 한 5개의 이야기 나누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리 선생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미리 선생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예, 제가 지금 개정 누리과정이 월안을 어떻게 작성하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막 잘 쓴 유치원 거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월간 교육계획안에서 톡 떼가지고 네, 잘못 클릭이 됐네요. 톡 떼가지고 주간 교육 계획안을 주로 작성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아까 월안에서 유치원과 친구,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가 주간 교육 계획안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의 환경, 유치원에서의 하루. 그래서 학급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유치원 생활에 즐겁고 안정적으로 적응한다. 유치원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물의 위치를 알고 기능을 이해한다. 유치원의 하루 일과 구성을 이해하고 즐겁고 안전한 하루 일과를 보낸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모든 활동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떠세요? 아까 월안에는 지금 많아도 4개 정도였는데 지금 주안으로 오시면 네, 무려 이야기 나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물론 여기는 지금 2주차를 적긴 했는데 그래도 이 8개를 다 채운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주간교육 계획안은 사후에 작성을 하더라고요. 네, 사후에. 요게 예시입니다. 실행된 교육과정과 예상 놀이 주제를 기록한 주간교육 계획안의 예.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후에 그 계획안, 주간교육 계획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해당 월이 3월인데 2월 말에 놀이한 것을 근거로 이 2월 말을 기초로 말씀드린 것이지 3월이 다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기 쓰듯이 쓴다는 거는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이번 주 즐거운 반의 즐거운 경험. 예. 자, 놀이, 유치원의 놀잇감, 유치원의 인형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 블록놀이 아이디어 컨테스트. 활동은 딱 2개만 했나 봐요. 유치원에 간 합포, 우리 반 장난감 만들기. 그리고 놀이 사진 막 이렇게 담았고요. 이번 주 유아들의 관심. 우리 교실의 놀잇감, 우리 교실의 블럭. 형님방 교실의 놀잇감과 블럭, 동생들 교실의 놀잇감과 블럭. 이번 주가 끝나갈 즈음 우연히 블록의 종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아이들은 블록에 3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유아들은 색깔이 서로 비슷한 색깔이 비슷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블록들을 모으면서 매우 즐거워했음. 자, 가장 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 유아들의 관심. 자, 보시면 아까 사후에 작성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 경험과 놀이사진, 관심까지. 그리고 계획안이잖아요. 주간교육계획안. 다음 주 예상 관심과 놀이. 요거 하나 때문에 이게 주간교육 계획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즐거운 반 유아들과 세계대에 탐색하고 놀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 주간 햇살처럼 반짝이는 유아들의 즐거운 시도가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네, 굉장히 선생님이 편안하게 기술하셨다는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네, 기존처럼 어떤 공문서 서식으로 뭐뭐가 필요함 이런 어떤 내용보다는 한 주간 햇살처럼 반짝이는 유아들과 즐거운 시도가 가득하길 기대해 봄. 어떠세요? 좀 많이 말투 자체도 바뀌었다. 네, 문체 자체도 많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네, 아마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 이거 마치 놀이 관찰 기록하고 계획안이 조금 합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어디서 기초한 거냐면 실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 이해 자료에서 따온 거예요. 그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유치원의 스타일로 조금 바꿔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함께 할 내용 교사의 전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 주가 지난 후에. 그래서 요게 하나의 그 학급별 교육과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계획안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9 누리과정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을 제일 머리 아프게 만드는 주로 대부분 평가 직전에 야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일일 교육 계획안입니다. 자, 이 일일 교육 계획안은요, 저희가 2017년도에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 때 썼던 그 평가 당일날의 교육 계획안이 어떤 수준일까요? 굉장히 잘 쓴,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형태의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볼게요. 대략 대소집단 활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보세요. 이야기 나누기, 추석에 하는 즐거운 민속놀이, 티, 발문 다 들어가 있죠. 오늘 아침에 등원하여 놀이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놀이를 하며 지냈을지 상상해보고 이야기해 본다. 옛날 사람들이 놀이했던 민속놀이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그래서 대개는 교육계획안에 요렇게만 적으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잘 하시려면 어떤 민속놀이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인지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물론 제가 피드백 해드린 거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사의 발문. 이 민속놀이 이름은 무엇일까?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 만약 땡땡이가 투우놀이를 한다면 어디에 돌을 올려놓고 싶니? 왜 민속놀이를 했을까? 제기를 차면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공놀이와 같은 점은 어떻게 하면 고리대에 고리를 많이 끼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의 교육 계획안을 좀 더 아름답게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공 지식을 좀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거 분명히 선생님들 다른 전공 교과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예측하는 질문, 추론하기,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뭐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계획안에 적절히 좀 섞어 넣으시는 것이 나의 수업계획안의 수준을 업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략적으로 해당 일일 교육계획안의 생활 주제가 예상이 되시죠? 네, 우리나라예요. 이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인데 이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자료라고 삽입을 했던 거는 클리바트였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 시에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에 클리바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동양화로 다 바꿔드렸어요. 네, 이런 클리바트가 들어있었어요. 요건 좀 양반, 점잖은 클리바트고, 막 캐릭터화된 클리바트. 이런 것들은 사실 참고 자료에 적절치 못한 자료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획안 양식은 개정 누리과정 이전에 일반적인 일일 교육 계획안입니다. 전통적인 일일 교육 계획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쓰여져 있는, 평가 때 쓰여져 있는 계획안이니까 정말 잘 쓰여져 있겠죠? 계획안이라서 여러분들께 조금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화장실 다녀오기, 그리고 등원. 여기 보시면 자신의 가방과 겉옷을 정리한다 있죠. 이게 한여름에도 겨울에도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자신의 가방과 겉옷을 정리한다. 이건 되게 양반이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방과 점퍼를 사물함에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여름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네,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가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도 계절별로 한 번씩은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네,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추후에 현장에 가셨을 때 그 현장에서 뭐 우리 누리과정 바뀌었으니까 조금 간략한 일일교육 계획안 양식으로 바꿀게요 하는 유치원은 되게 뭐 혁신적인 유치원이지만 그냥 기존의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언제나 변화는 점진적인 게 좋죠.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보다. 그랬을 경우에 어딜 가시던지 간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형태의 일일 교육 계획안 정도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작성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계절별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있는 자유선택놀이는 얼마만큼 자주 바꿔야 될까요? 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바꿔주셔야 돼요. 2주에 한 번. 왜요? 네, 소주제가 바뀌니까요. 그런데 뭐 물론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 이게 정말 막 아예 엄청나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네,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전에 계절별로 바꿔라는 거는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게요. 등원, 화장실 다녀오기, 그리고 네, 화장실 다녀오기,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기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이것도 점심 식사. 그리고 만약에 오전 간식이 있다면 그것도 계절마다 한 번씩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귀가 준비 및 기과. 이런 것들은 계절마다 바꿔주실 것. 아시겠죠? 계절마다 바꿔주실 것. 계절. 자, 그리고 제가 2주에 한 번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자유선택놀이, 그리고 인사 및 하루 일과. 인사 및 하루 일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인사 및 하루일과 소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안녕 안녕 선생님 노래를 부르며 인사를 나누고 오늘 날씨 알아보고 하루일과 소개하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여기에 간혹 여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그 이렇게 적으시는 군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일 바꿔줘야 되겠죠. 메일. 그쵸? 메일. 그리고 혹은 제가 뭐 2주에는 바꿔야 된다라고 한 건 그 주제만 하나 적어 놓으시고 뭐 일과 운영은 뭐 저기 뭐뭐 참조, 주간교육계획안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는 곳은 네, 2주에 한번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원격 강의라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육과 그 일일 교육안 작성하고 단위 교육 활동 작성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현장 강의 때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다룰 거냐? 여러분들 모의 수업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개론적인 거 좀 지금은 좀 뭐랄까요? 빠르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추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소집단 활동은 매일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소집단 활동은 매일 바뀌는 거. 무슨 색깔로 하면 예쁠까요? 연두색으로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대소집단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종류 알아보는 이야기 나누기, 여기 종이접기 활동, 그리고 실외놀이는 아니죠. 새노래, 그리고 가배, 네, 등등.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실외놀이는 아니죠? 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 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1일 1시간 바깥놀이나 대근육이 필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도 매일 들어가는 애예요. 그런데 이게 좀 며칠 동안 같은 유치원들도 있고, 혹은 진짜 매일 말 그대로 어쩔 땐 산책, 어쩔 때는 뭐 대집단 게임, 어쩔 때는 뭐 숲 활동,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유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맥락을 고려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을 보니까 벌써 27분이 되었네요. 네, 조금 더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각 주기별로 대집단 활동 계획안은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어, 사실 일일교육 계획 안에 이 대소집단 활동이라는 게요. 활동 유형이 요일별로 같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제가 지금 어떤 얘기 할 것 같은지 혹시 감이 오시는 분은 네,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이야기 나누기 수, 금, 화, 목. 이야기 나누기 매일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칸은, 이야기 나누기가 있는 칸은 고정이에요. 그쵸? 그리고 대집단 1, 대집단 2, 대소집단 활동 1, 대소집단 활동 2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우리 미술회.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는 이때 동극을 합니다. 우리는 목요일에는 이때 음악회.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체육 활동해. 자, 화요일 날 동극하고 미술하고요. 수요일 날은 미술하고 요리하는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음악하고 뭘 할까요? 동시 활동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뭐 체육하고 마찬가지로 동화를 하는 날이에요. 동화 감상하는 날이에요. 동화 감상은 조금 너무 짧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대소집단 활동이 요일별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요일별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치 1안만 아주 잘 써놓으면 일주일치 1안만 너무 잘 써놓으면 혹은 어떤 데들은 이렇게 월수가 아예 같은 데들도 있어. 미술, 요리. 요리, 미술, 이게 미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 요리. 그러면 월수는 계획안의 양식이 똑같겠죠.
네. 그래서 이 일일 교육 계획안을 정말 한 번만 일주일치만 딱 완벽하게 잘 써놓으시면 1년 내내 너무나 편리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현장 강의 때 변화된 형태의 놀이중심 교수를 실천하는 일일 교육 계획안을 한번 써볼 건데요. 네, 요거 한번 실제 현장에서 쓰는 게 낫겠죠. 과제로 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과제로 요건 드리지 않고 어, 퀴즈를 하나 올려놓을 건데 지금 이번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푸실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